안녕하세요. 행공신 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초등 때 공부 실력 전국 3% 이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초등 때 공부 실력을 전국 기준으로 그리고 3%인지를 확인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책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뭐 초등 공부 뭐 평생 간다, 뭐 아이 성적은 뭐 초등 때 좌우한다 이런 책 되게 많거든요.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네, 저희의 초중고를 다 보냈고 대학에 진학을 한 현 상태에서 되돌아봤을 때에도 우리 부모 때하고 완전 달라요. 그래서 초등 때 실력이 사실상 물론 이제 아닌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는 소수고요. 다수는 초등 때 실력이 거의 갑니다. 네, 그래서 초등 때 어떻게든 잘해야 된다 뭐 이것보다는 어쨌든 출발점은 내 아이의 실력을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니까 그리고 기왕이면 초등 시기는 그래도 좀 목표를 좀 이렇게 잡고서 높게 잡고서 가는 시기니까 요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영상에는 왜 20%가 아니라 3%인지를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수학, 국어, 영어 각 과목별로 3% 실력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왜 20%가 아닌 3%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보통 이제 상위권 20%, 중하위권 80%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한 해 대학 입학을 이제 도전하는 수험생 수는 한 40만 명 정도 됩니다. 더 줄긴 하겠지만. 그리고 40만 명의 20%라고 하면은 12만 명이에요. 그래서 12만 명을 전국 기준으로 상위권이라고 말하기는 좀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좀 좁힐 필요가 있는데 일단 좀 타이트하게 잡으면은 3%예요. 40만 명의 3%는 12,000명이고요. 스카이 정원이 약 11,7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3% 스카이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잡았을 때 12,000명 3%라는 숫자가 나온 거고요. 3%는 100명 중에 3명. 네, 그러니까 참 쉽지 않죠. 이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수학부터 볼게요. 왜 제가 수학부터 이야기를 하냐면 수학이 변별력이 가장 큰 과목이기 때문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국어, 영어, 수학의 비중을 살펴봤을 때 수학이 120%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서울대가 전부는 아니지만 대체로 이제 서울대를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학을 먼저 하고요.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수학 관련 영상 올릴 때마다 연산, 계산 이걸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냥 연산을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 뭐 갖고 판단하느냐? 결국은 난이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수학 문제 30문제 중에 21번, 29번, 30번을 킬러 문제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난이도 최상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3%에 드느냐 못 드느냐는 이 킬러 문제, 그러니까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풀어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나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이거를 초등으로 쭉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초등 때에도 심화 문제집을 풀어내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학교 시험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학교 시험은 기초, 그다음에 살짝 응용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국 기준 실력 판단을 학교 시험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제가 내신 심화라고 강조한 이유는 대학은 어차피 수시로 가거나 수시는 내신이에요. 그다음에 정시로 가거나 정시는 수능이에요. 네. 사고력 수학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간혹 이제 사고력 수학을 통해서 심화 수준의 문제 해결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맞고 틀리고는 뭐 다음에 기회 되면은 제가 정리를 해보고요. 그냥 딱 이겁니다. 아니 내신이니까 그냥 내신으로 확인하지 굳이 왜 사고력으로 둘러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초등 때에 내 아이의 전국 기준 3% 실력 드는지 확인하는 거는 내신 문제집들 중에 심화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집을 풀어내는지를 갖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국어 과목을 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들을 막 올린 거예요. 보시면은 전국 기준 수학 실력을 파악하는데 문제로 아까 앞에서도 문제 얘기했잖아요. 문제의 난이도.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각 학년별로 전국 기준 중급 문제, 그다음에 심화 문제들 사례들을 올려놨거든요. 네,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어쨌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수학은 가장 중요한 게 내 아이의 현재 실력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해보시기 바라고. 자, 그다음 국어입니다. 국어가 전국 기준 3% 내에 들어가는지를
문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문법은 열심히 하면은 네 웬만큼 네 서 이렇게 변별하기가 쉽지 않은 예 영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기 중 저 상위권 3% 아이들이 문법에서 변별이 되진 않을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문학과 비문학이 있는데 문학이 또 상대적으로 비문학에 비해서 변별이 좀 약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문학 같은 경우는 출제되는 그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범위만큼을 어쨌든 열심히 그 작품 공부를 하면은 그러면 내가 공부한 작품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에 비해서 비문학은 시험 당일날 처음 보는 지문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특히 수능 같은 경우에.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비문학 독해 능력에서 판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해 수능 같은 경우는 뭐 문학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뭐 비문학이 상대적으로 좀 쉬울 수도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비문학 독해 능력에서 판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초등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비문학 독서력과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 비문학 독해력이 1년 정도 앞서 있으면은 그래도 3% 안에 들 가능성이 네, 좀 괜찮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학년 아이가 5학년 수준 책을 본다든지 5학년 아이가 6학년 독해 문제집을 풀어낸다든지 이런 경우죠. 네. 그리고 비문학 독해 사례입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구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부피 요소들이 빈틈없이 한 겹으로 배열되어 구껍질을 이루고 그런 구껍질들이 구의 중심 O 주위에 반지름을 달리하며 양파처럼 겹겹이 쌓여 구를 이룬다. 이때 부피 요소는 그것의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질점으로 볼 수 있다. 자, 지문은 더 많습니다. 제가 일부분만 보여드리는 거고, 자, 아무튼 이런 난이도의 비문학 지문을 빠르게 읽어내는 능력. 네, 이게 이제 변별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네, 대체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학습 만화와 관련된 영상을 3개나 올린 거예요. 왜냐면 학습 만화만 보면은 비문학 독해력에 특히 좀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왜냐면 학습 만화가 다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분명히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영어입니다. 네, 3%. 네, 일단 영어 말하기로 전국 3% 변별. 네. 왜냐면 내신에도 말하기 문제가 없고요. 수능에도 말하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영어 회화를 굉장히 아주 그 높은 수준으로 하는 아이일지라도 다른 영역이 약하면은 결국은 이제 3% 안에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듣기 문법은요. 자, 듣기는요. 내신에는 안 나오는데 수능에는 나와요. 근데 쉬워요. 그 쉬운 문제 갖고 변별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법은요. 문법은 국어 문법하고 비슷하다고 봐져요. 어쨌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정말 열심히 하면은 문법은 극복을 해낼 수 있거든요. 네, 네, 물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긴 하지만, 근데 변별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네, 그걸로 이제 변별을 결국 하는 거거든요. 아까 그 수학 킬러 문제 같은 거라든지, 네, 국어의 난이도 높은 비문학 독해 지문, 네, 이런 것들인 거죠. 자, 그래서 영어도 결국은 독해 능력으로 판단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쓰기가 있는데, 쓰기는 좀 변수예요. 아직은 그 난이도를 좀 가늠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쓰기는 일단 물음표를 두고 어쨌든 독해로 능력을 판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초등 때는 많이 읽어야 돼요. 최대한 많이 읽어야 되고, 구 영어 X는 뭐냐면 우리 했던 것처럼 단어 외우고 수거 외우고 문법 외운 다음에 그걸 적용해서 막 독해를 해내고 이런 식의 말고요. 직독직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식의 읽기를 많이 해가지고 초등학교 교과서, 영어 교과서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뭐 제가 영어 학기 때도 말씀드리는데 영어는 어쨌든 레벨 테스트를 좀 꾸준히 정기적으로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아이의 독해력을 일단 가장 1순위에 두고서 계속 평가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진행하는 1차부터 12차까지 12가지 주제 강의가 있어요. 매 강의마다 1시간 20분 동안 강의를 해드리고요. 어, 유튜브나 네이버 TV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네, 그런 내용까지 다 넣어서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니까 활용해 보세요. 행공신 블로그에 일정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네, 오늘 영상 초등 때 공부 실력 전국 3%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